네, 우리 일반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그 인연분과 궁합을 미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서 나는 이런 궁합인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든다면 다른 선택지를 들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카드를 보시면요, 염소 자리하고 황소 자리가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궁합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왜냐면 염소 자리나 황소 자리나 둘 다 땅의 별자리거든요. 제가 이 별자리라고 하는 건요, 뭐 두 사람의 별자리를 제가 맞추겠다 이러기보다는 두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궁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본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사고방식이 비슷하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 연애 성향,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닮아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괜히 이질감 느껴지고 저 사람은 나랑 많이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분들이 난 그동안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왔고 안정적인 인생을 많이 살아왔다 이러면은 이 상대방 역시 비슷하신 분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다. 뭐 우리 일반 분들이랑 전혀 매치가 안 될 정도로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다른 느낌이 드는 사람이 들어오진 않는다. 우리 일반 분들이랑 정말 닮았다고 느껴질 만한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편안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직장이라든지 뭐 친구, 겹친 모임 등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서로 가치관을 확인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서로 도와주고 싶다, 호의를 많이 느끼면서 인연이 시작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두 사람은 땅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마냥 뭐 연애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이라기보다는 나는 나대로 좀 자리도 잡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금전적으로도 풍족하게 살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신 두 분의 조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지점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에게 괜히 도와주고 싶거나 조언을 해주게 되거나 좋은 인맥을 소개해주게 되거나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의 영향을 줄 수가 있을 만한 두 분의 궁합이 딱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단순히 연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 의지할 수가 있고 공유할 만한 것들이 많은 풍성한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다. 선년에 속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나 인생에 있어 목표, 뭐 서로 연애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쉴 때 갖는 취미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큰 틀까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 이질감 들어 못 만나겠어 이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나랑 닮았고 이 사람이랑 그려지는 미래가 기다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마음을 열 수가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우리 일반분들이 염소자리 성향인지 황소자리 성향인지 장담짓긴 어렵지만 둘 다 내가 자리를 잡거나 내가 안정적이다,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마음이 들 때까지 자기 개발만 하거나 성실하게 일만 하거나 이렇게 내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하면서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연애에 있어서 신중하신 분들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열어줄 운명의 사람이 조만간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사주 카드를 보면은 편재 카드가 들어오시거든요. 이 편재라고 하는 카드는요, 서로 마냥 편안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은 애인처럼 설레는 마음을 많이 느끼는 궁합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많이 이끌어주고 싶은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때로는 서로 의견이 안 맞다면 서로 욱하거나 순간적으로 자존심 내세우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봤을 때 유난히 편하고 설레고 내 사람처럼 느껴지고 소유욕을 은근히 느끼는 두 사람일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누구랑 또 미래를 함께 하겠나, 이 사람과 연애나 이 사람과 미래가 자꾸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쪽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 친구로 지내면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알아가면서 친구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관계 발전까지 염두를 하게 되고 이 사람 말에 웃게 되거나 괜히 서운하거나 질투를 느끼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카드에서 딱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에게 이런 궁합으로 들어올 연애운은 누구인지 힌트를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컵 6번이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네, 컵 4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연인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아주 뚜렷하게 재회를 상징하는 카드가 들어오시는데요. 여러분이 한때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 어쩌면 첫사랑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서로 썸 타는 느낌으로 알아가다가 지금은 멀어진 사람, 한때 여러분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함을 느꼈던 사람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쌍방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좀 오래됐거나 사귈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마무리가 좀 안 좋았거나 한쪽이 잠수 이별을 했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로 연락이 끊겼거나 이런 관계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반드시 정식으로 사귀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그때는 쌍방이었지, 여러분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둘 다 아끼고 너무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직도 아쉬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락이 끊긴 지 좀 오래되었다고 해서 혹은 마무리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등지고 있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것처럼,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사람 역시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했다고 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인지 궁금해서 이 사람이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뤄지면 2달 정도 안에 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을 먼저 찾게 되는 쪽으로 카드가 딱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재회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 카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리딩이 앞서서 오직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2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컵 3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컵 9번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 말고도 간혹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거나 알아갈 만한 사람이 있다는 암시가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물론 좋아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긴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사라진 느낌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이 다가와봤자 나는 그냥 내가 편하고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좀 현실에 타협한 느낌으로도 카드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여러분에게 신중하게 비교를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특히 내가 마음이 가고 알아갈 수 있는 다른 이성이 있다면, 혹은 내가 조만간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새로 만날 생각이 있다면, 뭐 소개팅을 앞두고 있던지 요즘 따라 모임에서 나에게 자꾸 다가오는 사람이 있던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쪽에서 지금 너무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본능대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쫓지 말고 침착하게 비교를 해봐라. 너 정말 그런 연애가 행복하니? 너 정말 그 사람 마음에 드니? 너 정말 그 사람 예전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했던 이 사람처럼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게 맞니? 예전에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그리워하던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 갔어? 약간 이렇게 카드가 물어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괜찮은 이성이 누군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봐라. 여러분이 어쩌면 현재 다른 이성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고, 여러분 역시 뭐 그게 어때?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그 사람만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마음의 문을 열면 되지, 이럴 수가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한때 많이 사랑했던 이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조언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재회와 관련한 분의 외모와 성격, 연애 성향,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5번이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별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퀸컵 카드가 들어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전반적인 특징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미련하다고도 볼 수가 있긴 하겠거든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져 놓고 혹은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포기해 놓고 안 올 걸 알면서 그 사람을 내심 기다리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잊혀지지 않아서 두고두고 후회와 그리운 마음을 잘 간직하는 순애보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남자라 할지라도 마냥 남자다운 성격이라기보다는 내심 여성스럽고 좀 섬세하고 배려심이 강하고 모성애나 부성애가 좀 발달하신 분일 수가 있다. 자나깨나 여러분 걱정을 해주거나 아니 어쩌면 이런 세심한 것까지 챙겨주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거나 여러분 입장에서 심적으로 많이 의지가 되었던 사람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은근히 진지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보이긴 하거든요. 이야기 들어줄 때 유난히 집중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거나 아니면 좋아할 때만큼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절절하게 와닿은 사람이라든지 세심한 습관, 여러분이 지나가듯이 한 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잘 챙겨줬던 사람이라고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외모는 진짜 뭐 아니면 도인 느낌이에요. 아예 여러분이 이 사람을 외모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성격이라든지 잘 맞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좋아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누가 와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경쟁력이 강한 외모, 여러분이 외모로 정말 꽂혔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은 은근히 좀 낭만적인 경향도 있고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고 좀 깨끗한 느낌을 주시는 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이 좀 현실적인 성향이 강한 분은 맞죠. 기본적으로 땅의 별자리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모르게 순수해 보이고 사람이 해맑아 보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위로나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괜히 안심이 되거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의지하고 싶거나 유난히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많이 발휘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성격 자체가 되게 이상적인 성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냥 부정적이거나 시니컬하거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좋게 주변 사람도 잘 챙기고 나 자신도 힘내려고 하면서 주변에 힘이 되어주려고 하거나 좀 인류애가 강하거나 누가 봐도 좀 둥글둥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사람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괜히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되거나 편안해지는 성격을 가졌다고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한 번씩은 이 사람이 좀 비밀이 많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궁금해지는 매력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연애 성향을 볼 때 누구를 좋아하면은 짝사랑으로 시작하는 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티가 나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은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챙겨주거나 걱정해주거나 그 사람 연락을 자주 기다리게 되거나 그 사람에게 뭐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면서 다가간다라든지 자나깨나 그 사람을 의식을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있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잘 느끼는 타입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치만 기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면 굉장히 여운이 오래가는 사람이라는 점, 한결같고 일편단심 같은 사람이라고도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카드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기사 카드가 들어오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완즈킹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컵 기사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랑 아주 강하게 연결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잠수를 탔거나 현재 연락이 끊겼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혹은 여러분이 잡았음에도 이 사람이 냉정한 척 했거나 매몰차게 정리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딱 선을 그으면서 우리 친구로 지내자 아니면 한 번씩 연락하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럼에도 여러분을 계속 의식을 하고 있었다, 염담을 하고 있었거나, 뭐 이 사람이 차단을 했다면 차단을 풀어서 봤다가 또 차단했다가 이게 반복일 수가 있겠고, 내심 여러분에게 마음을 접었던 게 아니라 언제 내가만 연락을 해볼지 내 진심을 꼭 간직한 채로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는 여러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연락을 해볼지 마음이 많이 커진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 역시 최근에 여러분이랑 좀 영적으로 많이 연결된 상태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고 내 마음 전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 내가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했지만 난 이제라도 연락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내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잡아보고 싶어. 제외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여러분이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나는 정말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현재 있다고도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카드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월드 카드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소드 2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소드 9번입니다. 자꾸 소드 2번의 카드가 보여지죠. 자, 일단 여러분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랑 만날 때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좋아했지만 여러분이 잡을 만큼 잡았거나 상대방의 마지막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있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냉정하게 우리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없는 상태, 뭐 마지막에 안 좋았거나 상대방이 워낙 단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이 남은 게 아니라 뭐 지나간 사람이지 뭐 끝났지 뭐 이렇게 마음속에 지금은 좀 묻어두려고 하는 사람. 최근까지 여러분이 그게 생각이 나기보다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생각나거나, 아 그때 우리 참 좋았지, 미웠던 기억보다는 그래도 좋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심적으로 많이 우울하고 예민해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아, 나는 잘 잊고 있었는데,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아니더라도 또 딴 사람 만나면서 잊으려고 했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잊었다고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마음을 무너뜨려? 왜 그러는 거야? 그때 네가 나를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 놓고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어쩌면 좀 야속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는 카드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때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만큼 이 사람이 나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마냥 반가운 마음보다는 괜히 우울하거나 예민해지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착잡한 감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완즈 5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타워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완즈 시종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이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별로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나를 잊고 바쁘게 지내겠지, 뭐 나한테 좋은 감정만 남은 건 아니겠지 예상할 수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마냥 편안하거나 괜찮아 보이거나 마음 정리가 다 된 것 같거나 이런 모습을 이 사람이 인식을 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나를 의식하면서 불안해하거나 표정이 좀 심각해지거나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나한테 좀 생각이 많아 보인 것 같은,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마냥 기분 좋아 보이거나 들뜨거나 이게 아닌 감정선이 복잡해 보이는 느낌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잊었거나 나한테 나쁜 감정만 있거나 이러기보다는 좋았던 시절도 생각나고, 근데 또 마무리가 안 좋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대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 역시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거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냉정하게 성급기보다는 이 사람이 자꾸 다가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편하게 연락을 하거나 안부를 이어가거나 좀 이럴 만한 쪽까지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한번 연락이 온 이후로는 꾸준하게 연락이 올 수가 있는 카드 흐름이기도 하신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게 될 상대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완즈 1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네, 컵 9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여사제 카드가 보여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나한테 마음이 있고 내심 재회를 염두하면서 다가왔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은 모습이긴 합니다. 내가 또 마음을 쉽게 열었다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될까봐, 이 사람 마음이 바뀌게 될까봐 여러분이 좀 두려움이 많이 앞설 수가 있는 게 이 카드에서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혹은 나한테 감추는 게 있을 거야, 제가 지금은 나한테 연락이 오지만 또 연락이 끊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연락은 이어가지만 이 사람이 엄청 진지한 마음이거나 재회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하면서 연락이 왔다고는 여러분이 쉽게는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꾸 재개되거나 여러분이 이 사람이 재회하자고 말을 했을 때 딴소리를 하게 되거나 여러분 쪽에서 자꾸 주제를 돌리게 되는 느낌으로도 카드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치만 이 사람 쪽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답장이 오는 것만으로도,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당장 뭐 재회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꾸준하게 여러분을 잡고 설득하고 연락을 이어가다 보면은 내가 여러분 한 사람만 바라보고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이 꾸준하게 연락이 오게 된다고도 카드가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6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네, 소드 5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즈킹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때는 헤어지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여러분을 가볍게 좋아했던 거 아니야. 나 그때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과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 나 그때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아꼈어. 그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을 하지 말아줘.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겁이 많이 났거나 머리로 생각했을 때 헤어져야 된다고 느낄 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내 마음이 식어서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라 그때는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다. 어쩌면 서로를 위해서 이별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다. 좀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우리 관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잡고 싶어. 내가 그냥 너무 간절한 것 같아. 내가 포기를 했어야만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사무쳐서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서 잡고 싶은 관계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언젠가를 기약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떠났던 거라고, 그래서 이제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관계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도 있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유를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네, 킹소드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여사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태양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굉장히 높고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섣불리 가벼운 호감이나 뭐 외로워서 이런 마음으로 연애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거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숨기려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나를 웃게 해주었고 나에게 주는 것이 없어도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사랑했고
마음이 많이 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헤어지고 나서 아무리 여러분을 떨치려고 해도 여러분을 몰래 훔쳐보거나 주변을 맴돌거나 염담을 할 정도로 여러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는 존재다. 내 첫사랑처럼 여러분은 나한테 아주 강하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내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뭐 아무리 마지막에 안 좋았거나 다퉜거나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내 마음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거는 여러분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 깊게 무의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깊게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쩌면 이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고도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한결같았어. 내가 여러분에게 겉으로는 냉정했을지 몰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느낌의 카드가 같이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퀸 펜타클 카드가 보이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10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펜타클 5번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그때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을 떠났는데 근데 여러분이 없으니까 빈자리가 더 아프더라. 이런 관계로는 못 지내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여러분이 받아준다면 서로 진지하게 보듬어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미련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힘들거나 아픈 건 그만하자.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기회를 줘. 기회를 준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진심만큼 더 잘할게. 노력할게. 이런 식의 이분의 애타는 마음이 카드에서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용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강한 것 같아요. 나한테 기회를 줘.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해줘. 앞으로 실망 안 시킬게. 좀 이런 감정선이 카드에서 같이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과 사귀게 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3번이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컵 3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별 카드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하고 나서 혹시 또 한 번 더 이별을 하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너무 편하고 즐겁고 역시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나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서로 확신하게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공개 연애를 하게 되거나 뭐 애매하게 비밀 연애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분명하게 알리게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결혼 얘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펜타클 3번이나 컵 3번은요, 주변에 축하를 받게 될 만한 공식적인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재회를 알리게 되면서 축하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결혼 얘기가 빨리 나와서 서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되는 낭만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 카드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컵 6번이 들어오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완즈 시종.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펜타클 10번입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은 굉장히 카드가 낭만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첫사랑, 순수한 사랑, 재회를 상징하는 카드가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두 사람은 재회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서로의 종착지, 안정적인 결혼을 상징하는 카드가 인연성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한 번씩은 서로 설레거나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이 감정을 키워왔거나 서로 공유할 만한 추억이 많거나 서로에게만큼은 유난히 감정선이 진지해지게 되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서로 만약에 헤어지고 나서 각자 다른 사람을 기웃거렸다고 한다면 그 온도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아, 역시 시간이 지나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재회를 바라게 되고 찾게 되고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도 카드가 암시가 있습니다. 재회하고 나서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인연성이 카드에서 강하게 암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반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그 인연분과 궁합을 미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드를 보시면 물고기 자리하고요, 정갈 자리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 별자리 카드는요, 뭐 두 사람의 별자리를 맞추겠다 이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궁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본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비슷합니다. 물고기 자리도 물의 별자리고요, 정갈 자리도 물의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서로 약간은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다. 닮은 것 같다가도 세심한 포인트에서는 다소 좀 다르게 발현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유난히 의미부여하게 되거나 특별함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성에게는 내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신경 쓰는 게 아닌데 유난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생기거나 파고들게 되거나, 뭐 상대방이 거리를 둔다면 있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받아서 저런 걸 거야 라든지 자꾸 궁금해지고 그 속마음에 대해서 파고들게 되고 서로 너무 깊게 빠져들 수가 있는 그런 궁합성이 보여집니다. 서로 특히 물의 별자리잖아요. 물의 별자리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사람은 닮았어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둘 다 헌신적인 성격이 강한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시간이 지날수록 미련이 많이 남게 되는 궁합이라고도 보입니다. 두 사람은 한번 관계가 시작이 되면은 좀처럼 서로를 놓지 못한다, 절절한 감정성이 보이거든요. 친구로 지낸다 할지라도 마냥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요,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할지라도 쉽게 놓지 못하고 두고두고 미련이 남거나 서로 마음을 숨기면서도 마지막에는 서로를 잡게 되거나 굉장히 간절해지게 되는 궁합성이 보여집니다. 특히 물고기 자리분은요, 마음이 약해서 내가 먼저 돌아서거나 냉정하게 손긋지 못합니다.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잡히거나 그 사람을 뒤돌아보거나 손긋지 못하는 분이 물고기 자리 성향을 지닌 분이고요. 좀 소년소녀처럼 순수해 보이다가도 한 번씩은 좀 감정 기복이 있거나 너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욕심이 나도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거나 소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있는 분이라서 주변에서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치만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로 지내거나 아니면 나 좋다는 사람에게 선을 긋지 못해서 괜히 정갈자리 입장에서 답답하거나 지켜주고 싶거나 챙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정갈자리분은 겉으로는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은근히 시니컬하고 좀 냉소적이고 사람을 잘 못 믿는 성격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정도 있어서 일로서 본인의 시간을 갈아넣는 느낌이 있어요.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좀 워커홀릭 같은 느낌을 주시는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갈자리는 좀처럼 마음을 잘 안 주거든요. 그게 뭐 친구든 연인 관계든 뭐 가족이든지 간에 내가 소중한 사람들은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한번 열면은 거의 모든 걸 쏟아붓는 헌신적인 타입이지만,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배신당할 만한 일이 있거나 상처를 받으면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애증으로 삐딱하게 변질될 만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여지는 별자리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정말자리 입장에서는 물고기 자리가 좀 답답해 보이거나 챙겨주고 싶거나 보호 본능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물고기 자리가 좀 애매하게 행동하거나 성급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질투를 느끼거나 소유욕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정말자리가 그냥 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아파, 챙겨주고 싶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야기 들어주게 되거나 저 사람 편을 들게 되거나 자꾸 마음이 정말자리에게 향해서 선을 긋지 못하고 자꾸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서로에게만큼은 단호하지 못하고 자꾸 미련이 남게 되는 궁합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주궁합으로는 상관의 카드가 들어옵니다. 유난히 이 상관의 궁합성은요, 다른 이성에 비해서 무리를 하게 되거나 헌신을 하게 되고, 특히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 같은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가 내 취향일 때, 너무 꿈을 그리던 이상형일 때, 혹은 이상형은 아니지만 전혀 내가 만나왔던 스타일이 아니지만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깊게 빠질 때,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고요. 자식처럼 많이 예뻐할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서 좋은 거 있잖아요. 조건 없이 좋고 해주고 싶고,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되는 게 두 사람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좀 절절한 마음을 남길 수가 있는 좀 치명적인 인연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악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생에서 누구를 이렇게 절절하게 좋아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려줄 수가 있는 인연이라고도 카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은 같은 물의 별자리고 또 감정을 깊게 공유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을 알 수가 있거나 소울메이트 같은 인연성이라고도 카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에게 들어올 연애운은 누구일지 힌트를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컵 5번이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4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소드 시종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의 경우에는 굿페이스와 관련해서 연애운이 보여집니다. 일단 이 사람이랑은 좀 삼각관계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 보이고, 간혹 서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오해나 트러블, 성격 차이 혹은 상황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연락이 끊겼거나 관계가 다소 서먹서먹하게 안 좋게 지내고 있는 분일 수가 있다. 얼굴은 보지만 서로 거리감이 있거나 딱 공적으로만 지내고 있거나, 연락은 끊겼거나 근데 뭐 서로 염담을 한다라든지 서로 마무리가 좀 안 좋았을 수가 있어 보이고요. 오기로 누가 먼저 연락을 할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좋아할 때는 서로에게 집착을 할 정도로 깊게 빠져들었지만 썸에서 애매하게 끝났거나 질투를 느끼면서 제3자가 끼면서 관계가 허물어졌거나, 서로 그립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지만 앞에서는 미련이 없는 척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경우에는 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사귀었다라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여운을 줄 수가 있을 만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현재 알아가고 있거나 다른 연락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만한 가능성도 같이 보여집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쭉 단절이 되었거나 거리감을 유지한 채로 서로 마음이 없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미련이 있는 상태라고도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리딩에 앞서서 오직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데빌 카드가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킹 펜타클,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매달린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현재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은 듣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잊을 리가 없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너밖에 없지. 이렇게 여러분이 뼈저리게 이 사람을 좋아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상대방이 다가올 때까지 혹은 우리가 화해를 하고 다시 마음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다른 이성보다 훨씬 더 미련이 많이 남아서 때로는 밉고 때로는 그 사람이 싫어지다가도 이내 애틋해져서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마음을 자꾸 감추거나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거나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미우면 밉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어도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이런 나의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을 해보라고 합니다. 내 마음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관계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하거나 무관심한 척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알리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아직 두 사람 인연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 카드가 나오셨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외모와 성격, 연애 성향,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퀸소드 카드가 들어오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정의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겁시종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 때는 되게 수줍고 풋풋해 보이고 사람이 순수해 보이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냉정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하는 아주 깍듯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온화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냉정하고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분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만이 아는 상대방이 순수하거나 좀 애기 같거나 귀엽게 느껴질 만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거나 이성에게 인기가 많거나 이러기보다는 이 사람 쪽에서 철벽인 느낌이 있고 사람 잘 못 믿고 은근히 냉소적이고 까칠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외모부터 성격까지 둘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은근히 냉정하고 딱딱하고 융통성 좀 없는 성격일 수가 있고 기브앤테이크를 분명하게 가리는 성격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거짓말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은근히 좀 신경이 예민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표정 변화가 별로 없거나 좀 차도녀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봤을 때 좀 아우라가 있어서 쉽게 말 걸기가 어렵거나 긴장을 느끼게 될 만한 외모일 수가 있다. 그치만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좀 순수하게 표현하려고 하거나 귀여운 모습 보이려고 하거나 애교가 좀 있는 모습도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난히 져주고 밀당 못하고 좋아하는 게 티가 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카드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킹 펜타클 카드가 들어오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5번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즈 8번입니다. 이 사람이랑은 아직 단절되었거나 아니면 서로 거리감은 있지만 공적인 관계나 주기적으로 볼만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안 맞는 거지 혹은 헤어진 건데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미련을 떨치려고 하거나 여러분 앞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무뚝뚝하게 미련이 남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이 사람이 애가 타고 있고요. 소갈이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따라 여러분에 대해서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고 후폭풍이 심하게 온 상태다. 내심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람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좀 늦어지면은 3주일 안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말 걸어오게 되거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될 만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혹은 두 사람이 한번 엮이게 되거나 대화를 할 만한 사건이 생김에 따라서 상대방이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전차 카드가 보이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달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7번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한 번쯤은 이 사람을 잡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도 웃겨서 그냥 잡지 않고 관계를 포기해버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그치만 여러분 역시 최근 따라 이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괜히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밤마다 생각이 나거나 어떨 때는 연락해볼까 싶었다가도 어떨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내가 마냥 마음을 접기에는 우리 사이에 추억이 많거나 자꾸 얼굴을 보게 되거나 조금만 잘하면은 화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닿을 듯 닿지 않는 느낌이라서 답답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마음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번씩 괜찮다가도 신경 쓰이거나 연락을 해보고 싶거나 한 번씩은 염담을 하게 되거나 자꾸 이 사람을 의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재회하고 싶다는 생각이기보다는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어. 그치만 아예 신경이 안 쓰이는 거 아니야. 자꾸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이 올지라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가는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답답해. 그렇지만 상대방이랑 언젠가는 닿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분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마냥 냉정하게는 손끝지 못하는 것 같아. 정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카드가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3번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운둔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방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적으로 보고 있다면 딱 그냥 나쁘지 않은 지인이나 공적인 관계로 나를 대하는 것 같고 나를 피하는 것 같거나 나에 대해서 미련이 별로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미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만약에 단절된 지 오래되었다면 답장 자체는 올 것 같다고 하긴 해요. 내가 연락을 하면은 뭐 안부 인사라든지 여러분이 나쁘지 않게 근황 정도는 알려줄 것 같아. 근데 뭐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자꾸 나한테 연락이 오거나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약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게 마음이 많이 남았다고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게 될 상대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완즈 4번이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9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킹소드 카드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 예전에 나한테 사귈 때나 만날 때는 그렇게 잘해줘 놓고 헤어지자마자 쌩 같다고 생각하거나 너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니? 어쩜 그렇게 사귈 때랑 180도 다른 모습을 나한테 보여줄 수가 있니? 너 정말 단호하다, 냉정하다. 네가 연락이 온다고 해봤자 재회 생각이 있어서 연락이 오기보다는 어떤 구실이 있어서 혹은 뭔가 확인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연락이 왔다고, 이 사람은 미련이 없다, 재회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다. 왜냐면 사귈 때와 헤어지고 나서 온도차가 유난히 많이 난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미련이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이 와봤자 제 생각은 없을 거다. 뭐 물어볼 게 있거나 확인하고 싶거나 공적인 이유 때문에 연락이 왔을 거다. 뭐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이 온 거는 아닐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7번이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은눈자.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소드 시종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연락이 오게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내 미련이나 내 감정, 제외하고 싶은 마음을 알리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 정리가 끝났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오는 느낌이고 본인의 마음을 쉽게 알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뭔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게 있거나 자존심을 부리거나 내가 차마 미련이 남았다고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물론 속으로는 미련이 남았거든요. 아, 우리 관계 추억이 많았고 한때는 진지하게 많이 좋아했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만 손을 뻗으면 잘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용기가 없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에이 아니야, 어차피 또 만나도 헤어지겠지 라든지 여러분의 단점이나 우리가 헤어졌을 때의 상황을 자꾸 떠올린다라든지 자꾸 회의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려고 할 수가 있다. 사실 속으로는 미련이 남았으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을 찾게 되거나 아직까지 마음 정리를 못했으면서 자꾸 그런 미련에 대해서 외면하고 내려놓고 회피하는 모습들이 카드에서 같이 보여집니다. 한때 많이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재회는 어렵다고 느끼거나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 미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일 수가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나 냉정하게 돌아서려고 하면서도 왜 아직까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유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데빌 카드가 보이시고요.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4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즈 10번입니다. 나도 사실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해.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강렬한 끌림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적인 끌림을 많이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질투나 집착, 소유욕 같은 감정을 유난히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헤어지긴 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내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습들이 카드에서 딱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야, 안 좋아해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게 되거나 이거는 본능적인 끌림이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석처럼 여러분에게 끌리고 있는 걸 어떻게 해. 나도 이런 마음 때문에 부담스럽고 버거울 정도로 내 마음이 조절이 잘 안 돼. 그냥 본능적인 거야. 그리고 괜히 닮은 점이 많거나 여러분이 내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내 마음 정리가 잘 안 돼.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이 염담하거나 여러분에게 마음이 향하거나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이랑 웃고 떠드는지 다른 이성과 접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도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완즈 기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겁 7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펜타클 9번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요즘에는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미련이 있거나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는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겉으로 무덤덤해 보이거나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재회는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혹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싶어. 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미칠 듯이 궁금해. 여러분 솔직한 마음 뭐야? 그때 나를 좋아하긴 했어. 그때 왜 그런 행동한 거야? 마지막에 헤어질 때 왜 그런 행동한 거야?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뭐야? 그때 나를 그렇게 좋아해놓고 지금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여서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 정리가 잘 안 돼. 깔끔하게 내가 미련이라도 사라질 수가 있도록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 재회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깔끔하게 미련이 남지 않도록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도 보이긴 하거든요. 이 사람 쪽에서는 현재 여러분이 전혀 미련이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쩌면 둘 다 양쪽에서 데빌의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둘 다 애증으로 남았거나 쉽게 풀지 못할 만한 감정의 응어리가 있는 느낌이라서 둘 다 머릿속으로는 재회는 좀 어렵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해부했거나 서로 마지막에 감정 싸움 심하게 했거나 상처 주는 말하면서 끝났거나 서로 너무 질투를 말하면서 관계가 안 좋게 끝났거나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운 관계라는 느낌도 동시에 들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가오긴 하는데 여러분에게 크게 기대감이 없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해서 다가오게 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주는 것 같다면 여러분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소통을 시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과 사귀게 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소드킹 카드가 보이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컵 에이스.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킹컵 카드가 들어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이 만남을 이어갈지 말지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합니다. 막상 이 사람은 여러분과 재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흡사, 예전에 우리가 가장 좋았을 때처럼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진 않지만 묵묵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고 언제나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진다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쪽에서 나 이 사람 용서가 안 돼, 이 사람 너무 미워, 잘 만나고 싶다가도 마음이 잘 안 열려 이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막상 재회를 하게 되면은 감정이 풀려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다시 마음을 보이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모습인데 여러분 쪽에서 그런 상대방이 자꾸 믿거나 서운해지거나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최대 한 달 정도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재회를 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는 여러분 쪽에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치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별을 고려하게 되는 모습은 아니긴 하거든요. 상대방이 워낙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 주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드러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음이 열리게 되실 가능성이 높겠고 서로 진실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온하면서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가게 된다. 다시 재회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보다 상대방 쪽에서 더 표현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정의 카드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컵 10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흰 펜타클 카드가 들어옵니다. 일단 두 사람은 양날의 검 같은 인연성이 보여집니다.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요. 근데 또 서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끌려서 화해를 하게 되거나 또 그럭저럭 맞춰갈 수가 있는 생각보다 인연줄이 길게 나오시거든요. 서로 생각이 안 맞거나 예민하게 느껴질 만한 지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점들마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웃고 유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인연성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진작 헤어지고 뒤도 안 돌아봤을 만한 이유들이 서로에 대해서만큼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에이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나 보다, 서로에 대해서는 자꾸 헌신하게 되고 긍정적인 쪽으로 관계의 발전을 고려해보게 되는 인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컵 10번과 펜타클 왕이라는 카드는요, 상대방 쪽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아쉬워서 화해를 시도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에게 냉정했다가도 다시 손을 내밀게 되고 관계를 정착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결혼까지 가게 된다,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을 유난히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 인연이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정착을 여러분에게 하게 될 만한 그런 강한 인연성이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분보다 상대방 쪽에서 유난히 욕심을 많이 내게 되는 인연이라는 암시도 같이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여러분에게 들어온 인연분과 궁합을 미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는 천칭자리,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양자리가 보이시는데요. 이 별자리 카드는요, 제가 뭐 두 사람의 별자리를 맞추겠다 이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궁합적인 부분을 봐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본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은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천칭자리는 바람의 별자리고요. 네, 그리고 양자리는 불의 별자리입니다. 서로 표현하거나 맞춰가거나 뭐 연애 성향, 가치관 같은 것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천칭자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입니다. 누군가와 심하게 대립하거나 척지거나 이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섞이고 알아가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주변에 좀 이성이 많거나 애매하게 알아가거나 이런 인간관계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받기 싫고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관계를 보류해놓는 느낌으로 이성들을 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치만 외모가 되게 아름답거나 스스로를 잘 꾸미거나 낭만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이 한 분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결정적일 때 부담감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막 대놓고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싫은데 돌려서 말하거나 헤어지고도 친구로 지내거나 무난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개성이 있고 성격이 뚜렷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에게 끌리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마음을 꽂히기보다는 편하게 알아가는 것, 호기심을 느끼거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이럴 때 마음이 시작이 되는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바람의 별자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입니다. 누군가랑 헤어져도 막 못 잊고 그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이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별을 받아들이거나 잘 타협하거나 결정적일 때 냉정하고 이성적이신 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양자리 분은요, 상대적으로 불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마음을 전해야 직성이 풀리기도 하고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 마음을 얻어내는 과정을 좀 즐기는 승부욕이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은근히 직설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직설적으로 거절하거나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로 지내기보다는 선을 제대로 끊거나 분명하게 끝맺음을 할 줄 아는 분들이기도 하고, 마음이 있으면 밀당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욱하는 면이 있거나 다혈질인 기질이 간혹 있을 수가 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질투를 느끼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역시 질투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직설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좀 애교도 많고 솔직하고 좀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한 느낌이 있어요. 매번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거나 내가 이성으로 보이고 끌려야 알아가는 타입이지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로 알아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닐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외로움도 잘 느끼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들이 많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동성이라든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가족들과도 좀 친하거나 사람들과 만나고 사교적인 걸 좋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임이라든지 어디 운동이나 겹지인 등을 통해서 인연이 알게 되실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둘 다 사교적이고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다만 양자리 쪽에서 너무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는 거. 나는 당장 사귀고 싶은데 천칭자리는 좀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처음에 알아갈 때 온도차가 날 수가 있는 거. 특히 헤어질 때도 양자리는
한순간에 소음내서 관계를 끝내거나 내심 상대방이 잡아주길 바라지만 천칭자리 쪽에서 너무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서로 좋을 때는 굉장히 잘 맞고 좋거든요. 서로 상호적인 매력이 있어요. 천칭자리는 양자리가 귀여워서 좋을 수가 있고 양자리는 천칭자리가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아서 이성으로 끌려서 좋을 수가 있는데 서로 헤어지고 나서 온도차가 많이 나거나 특히 양자리 입장에서는 천칭자리가 너무 이성적이라서 서운하거나 자꾸 마음의 깊이가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주 오라클 카드상 정인의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정인의 카드는요, 서로 그냥 보면은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괜히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 사람이 이상형처럼 느껴지거나 때로는 배울 점이 많다, 성숙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나 자꾸 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고 그 사람에게 지켜주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반대로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할 때, 조건 없이 좋을 때 괜히 마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대체로 한쪽이 좀 짝사랑을 할 때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들어올 연애운은 누구일지 한번 힌트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완즈 4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소드 9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컵 10번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자꾸 가까워지고 있거나 장난치고 있거나 자주 편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처럼 지내왔지만 요즘 따라 좀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괜히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좋아한 거 아니었는데 요즘 따라 자꾸 신경 쓰이고 혹시 상대방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괜히 기대감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란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이 자꾸 그 사람이 좋아지지만 불안하고 우울하고 가망이 없다. 자꾸 기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얼굴 보면은 자꾸 반갑거나 내심 연락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존 지인이긴 한데 그동안은 친구로 지냈다가 요즘 따라 가까워지고 있거나 예전부터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지만 그 사람이랑 친구 이상으로 진전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라는 힌트가 있긴 하거든요. 못 보면은 아쉽고 불안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지고 연락이 기다려지다가도 상대방과 만남이 생기면은 괜히 반갑고 들뜨고 내가 언제 우울했는 것처럼 상대방이 마냥 좋아지는 사람, 상대방과 자꾸 연애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나올 때는 현재 이 사람이랑 나쁘지 않은 관계로 교류하는 분들, 친한 친구로 지내는 분들,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분들, 특히 요즘 따라 연락을 자주 하거나 얼굴을 볼만한 관계이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치만 여러분 내심 이 사람이랑 관계 발전 가능성이 약하다, 나 혼자만의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애 감정은 드러낸 적이 없거나 아니면 헷갈리게 하긴 하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많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과 만나면 안 되는 관계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감과 동시에 기대감,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전부터 자꾸 기대감이 있었고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힌트도 같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외모와 성격, 연애 성향,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완즈 5번이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완즈 2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태양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정말 괜찮다, 바쁘게 지내거나 치열하게 살려고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착실한 사람이란 느낌도 있고 한편으론 되게 순수하고 계산적인 성격이 아니라 해맑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서운한 게 있다면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거나 전체적으로 좀 건강하신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마음을 자꾸 숨기거나 아닌 척하거나 이러면은 속이 좀 병드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거를 착실하게 실현하는 느낌도 있고 자기 개발이나 나의 일상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감추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다가가거나 뭐 질투를 느끼거나 서운한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표현할 때는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근데 뭐 뒤끝이 오래가기보다는 풀릴 때는 되게 해맑고 순수하게 잘 풀어지는 사람이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주장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사람이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마냥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주변에 합의할 건 합의하고 맞춰갈 건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내 몫을 챙기는 사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방의 외모는 상당히 눈길이 자꾸 갈 만한 인상적인 외모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표정 변화가 뚜렷하거나 아니면 유난히 눈에 띌 만한 특징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자꾸 눈길이 갈 만한 특색 있는 외모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성격적인 부분은 일관적이고 한결같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타입입니다. 뭐 그게 인간관계든 뭐 일적인 부분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이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꾸준하게 알아가려고 하거나 노력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항상 계획적인 느낌이 있어요. 뭐 내년엔 뭘 해야지 미리 구상을 하거나 원래 스타일이 좀 계획적이거나 성실하신 느낌을 주고 간혹 여행이라든지 놀러 가는 거, 외출을 좀 좋아하시는 성격이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좀 외향적인 느낌이 전체적인 카드 분위기에서 드시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고 자꾸 다가가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잘 챙기거나 반대로 그 사람을 좀 귀여워하면서 잘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유난히 장난을 잘 치면서 좀 예뻐하는 게 잘 티가 나시는 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카드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카드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연인 카드가 들어오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겁 7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데스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한때 여러분을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만약 뭐 안 좋아하는데 어장관리 있거나 이러기보다는 여러분 역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잘 챙겼거나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티가 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좀 마음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느낄 만한 사건이 있었거나 여러분은 나를 안 좋아한다 우리는 관계 발전이 가망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마냥 친구로 대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한때 여러분을 좋아했던 게 맞고 고백을 하고 싶었거나 연인으로 발전할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은 사람이라는 힌트도 같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의 카드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정의 카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완즈 2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황제 카드입니다. 일단 예전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아마 선을 그었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없었거나 좀 타이밍이 엇갈린 느낌으로도 보여지네요. 아예 둘 다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예전부터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선을 그었거나 여러분 쪽에서 나도 모르게 철벽을 치게 되었거나 이런 느낌일 수가 있고 아니면 간혹 얘가 나를 좋아할 때는 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입장이 좀 역전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쪽에서는 이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전하기에는 내가 한 말이 있거나 내가 철벽을 쳤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 라든지 여러분 입장에서 내심 상대방 연락을 기다리거나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꾸 마음을 감춘다. 그냥
친구로 지내거나 선후배 사이라면 선후배 정도 관계로서 의무를 다하거나 이 정도 관계로서 지내고 있다라는 힌트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컵 8번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1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매달린 남자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알다가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를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한테 예전부터 마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마음이 있었다가 이제는 실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또 여러분이 마냥 나를 싫어한다고 보기에는 여러분이 나한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나 우리가 얼굴을 본 지 좀 인연이 오래되었거나 여러분이 나한테 아예 무관심하거나 호감이 없다고는 보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이 나한테 별로 기대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더 넘어서 여러분은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좀 아리달성하면서 궁금해진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을 유심하게 지켜보게 되는 느낌이라고도 카드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근히 나한테 좀 성급거나 좋아하면서도 마음을 조절하고 있거나 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쪽으로도 리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게 될 상대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완즈 기사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킹컵.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소드 8번입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을 더 적극적으로 찾았고 장난을 자주 쳤거나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한 번쯤은 느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따라 상대방이 나한테 아예 피하는 건 아닌데 소극적으로 바뀌었거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만 은근히 내 눈치를 보는 것 같거나 우리 관계가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은근히 서로 좀 분위기가 어색해졌거나 사적인 긴장감이 돌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전에 상대방이 나를 보면은 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이 자꾸 착잡하고 내가 괜히 타이밍 놓친 것 같고 괜히 아쉬움이 남게 만드는 그럼에도 상대방이 좋아서 자꾸 찾게 되거나 연락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은 상대방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심 상대방이 아직까지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정리가 되었기보다는 조금은 나를 신경 쓰긴 하겠지. 그냥 생각이 많아질 뿐이지. 혹은 우리가 타이밍이 어긋나서 그냥 상대방이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약간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어색해지게 된 거라든지 상대방의 온도차, 예전엔 제가 나를 많이 좋아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내심 자책하는 마음이 조금 있다고도 보이긴 하거든요. 아, 나 때문이야. 아, 그때 내가 받아줄걸. 그럼 우리가 사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좀 고백 받아줄걸. 혹은 내가 그때 한 번 더 마음을 전해볼걸. 괜히 철벽 쳐서 우리 관계가 어색해졌어.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8번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펜다클 기사.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즈 1번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여전히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난 여전히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와서 고백을 하거나 마음을 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도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가망이 있다고 느낌이 들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을 전하는 거는 신중할 거야. 근데 정말 확신이 들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이 있고 내가 고백을 하면 받아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나는 알아갈 생각이 있어. 그 정도로 나 아직까지 여러분이 포기가 안 됐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 친구란 이름이나 애매한 지인으로서 여러분 옆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만 난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언제든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유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다클 2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절제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즈 6번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해봤거나 우리 관계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뭐 친구로 지낼지, 사귀는 게 나을지 고려를 많이 해본 모습입니다. 뭐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여러분을 내심 비교해보게 되거나 나름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은 무난하게 다 평균 이상의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났던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은 뭐 외모는 괜찮지만 성격이 별로였거나 아니면 조건이 안 맞거나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랑 비교를 해봐도 여러분이 다 평균 이상이라서 뭐 외모든 성격이든 나랑 연애 성향이든 뭐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점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그렇지, 돌고 돌아도 결국에는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내가 여러분만큼 마음이 가고 내가 어찌 보면 되게 까다롭고 신중한 사람인데 나의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느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게 여러분이다. 그리고 좀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이성이란 느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깊게 빠져있고 좀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 어지간한 이성으로는 여러분 말고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마음이 많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완즈 4번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마법사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즈 3번입니다. 일단 지인으로 지내면서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점점 나한테 마음이 다시 커질 수가 있도록 우리가 지인이 아니라 연애 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도록 난 천천히 만들어 가볼 거야. 내가 너무 급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거나 반대로 너무 급하게 마음을 접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친하게 유지하면서 점점 분위기를 사적인 관계로까지 만들어 갈 거야. 언젠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도록 자연스럽게 사귈 수가 있도록 난 만들어 갈 거야. 난 그런 관계를 원해. 여러분이랑 지금 이대로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친밀하고 연인 간의 관계 발전을 원한다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만큼 내가 설레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이랑 반드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분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랑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퀸컵 카드가 보이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데빌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소드 7번입니다. 일단 두 사람은 사귀게 된다면 너무 서로가 좋고 없으면 못 살고 못 죽겠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냥 이 사람에게 하루 종일 연락 기다리거나 내 할 일 다 밀어놓고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거나 자꾸 이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거나 서운하거나 사랑을 확인받고 싶거나 다른 이성에 비해서 자꾸 스킨십에 집착하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너 오늘 누구 만났어? 이렇게 딥하게 갈 수가 있겠고 서로 너무 사랑해서 좀 문제일 수가 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우리 좀 시간 갖자고 말을 하게 되거나 서로 너무 좋아해서 건들기가 약간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중독적인 사랑은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거나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애정 자체가 굉장히 깊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 식는 게 아니라 서로 너무 좋아하고 자꾸 사랑 확인받고 싶고 자꾸 같이 있고 싶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되게 잘 지냈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나만의 루틴이 있었는데 그게 서로 사귀게 되면 무너지게 될 정도로 서로에게 깊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일 수가 있다. 동거 얘기가 빨리 나오거나 자꾸 붙어있고 싶게 되거나 내 할 일 미루게 되거나
친구인 거 알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너무 깊어질 수가 있는 점만 조심을 한다면, 서로 완급 조절하면서 일상도 챙기면서 만남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아름답게 만날 수가 있는데, 서로 너무 가까워지고 집착하는 게 문제일 수가 있다, 이렇게는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컵 4번이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즈 8번입니다. 일단 두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없는 척 했거나 어떤 이유를 대면서 거리를 두려고 했거나 친구로 만족하려고 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현재 인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느낌이 보이거든요. 인연 자체가 한 번쯤은 엮이게 될 만한 인연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느낌도 들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귈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다. 그때가 돼서야 서로 마음이 커지고 용기도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서 한순간에 급작스러운 진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순간적으로 의지가 확 불붙지만 서로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완급 조절이 잘 안 돼서 스쳐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운명적인 상대인 건 맞지만 한순간에 짧은 인연으로 남을지 아니면 두고두고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고 깊게 엮일지는 서로 얼마나 거리를 잘 조절하고 건강한 연애를 하는지에 따라 갈릴 수가 있다. 조금은 너무 마음을 다 주려고 하거나 너무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완급 조절하면서 만나는 게 롱런할 수가 있는 이렇게도 카드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번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여러분에게 들어온 인연분과 궁합을 미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사자 자리가 들어오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사수 자리가 들어옵니다. 뭐 이 별자리라고 하는 건요, 제가 뭐 두 사람의 별자리를 맞추겠다 이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궁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자 자리는요, 불의 별자리고요. 그리고 사수 자리는요, 바람의 별자리입니다. 조금은 성향이라든지 연애적인 부분,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 인생에 있어 가치관, 생활 습관 같은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합니다. 사자 자리는요, 굉장히 솔직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별자리예요. 그게 뭐 일이든 연애든 인간관계든지 간에 솔직하게 내 마음 알리고 밀당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력하고 다가가는 별자리입니다. 성실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 자체가 많습니다. 모임에서 중심이 되거나 실제로 중요한 자리를 맡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내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거나 약자의 편에 잘 들어주게 되거나 주변에서 인정받고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좀 직업적으로 명예나 보람을 느끼는 성취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대체로 좀 외모가 화려하거나 인기가 많거나 누가 봐도 빠질 게 없는 그런 완벽한 느낌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거나 웃는 게 되게 사랑스럽거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에너지가 강해 보이고 눈길이 갈 만한 사람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고요. 특히 이 사람이 무언가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할 때 빛을 많이 발하는 모습이고, 특히 의리가 있어서 주변 사람 잘 챙기거나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이 좀 상황이 안 좋다면 자꾸 도와주게 되거나 헌신적인 성향이 강한 분입니다. 근데 은근히 질투가 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거나 다른 이성이랑 더 친해 보이면은 한순간에 갑자기 성긋거나 뭐 말을 비꼬거나 좀 냉정한 모습 보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분 쪽에서 질투 유발 은근히 할 수가 있습니다. 승부욕이 있는 분이고요. 그치만
해바라기인 건 맞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눈이 되게 높아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정작 만나는 사람은 내 눈에 귀여워 보이거나 좀 지켜주고 싶은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한번 누구를 좋아하면은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 사람만 바라보는 타입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하려고 합니다. 자꾸 선물을 사주려고 하거나 잘해주려고 하거나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불의 별자리인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거나 돌아설 만한 일이 있다면 냉정하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반면에 사소자리는요, 바람의 별자리죠. 이분들 겉으로 볼 때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오면서 자꾸 말 걸거나 자연스럽게 밥 먹거나 만남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데 능숙한 분입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이성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여동생처럼 느껴지거나 아는 오빠처럼 느껴지거나 설레임보다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만한 매력을 지닌 분인데, 대화하는 게 재밌거나 세련됐거나 관심사가 되게 풍부하거나 특히 사람들과 만나고 웃고 떠들고 여행 다니고 새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함께 하다 보면은 아, 좋은 사람이다, 아는 게 많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별 생각 없어 보이고 낙천적이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되게 진지하고 은근히 염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자자리가 사소자리랑 알아가다가 뭐 외모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대화하면서 그 사람 안의 가치관, 성격적인 부분, 은근히 진지한 부분에 많이 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소자리 입장에서는 사자자리가 처음부터 이성으로 많이 끌릴 수가 있긴 한데 좀 나랑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어차피 마음에 둬도 받아주지 않겠지, 가망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성 친구 관계보다는 지인으로서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 근데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가 이런 적 처음이야,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편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반대로 자꾸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편안하거나 능청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거나 어느 순간 좋아하게 돼버렸거나, 사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의외로 이 사람에게 끌리게 돼버렸거나, 알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소자리에 매력에 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여행을 같이 다니거나 동업을 하게 되거나 서로 취미를 같이 하게 되거나 함께하는 게 많을수록 서로에게 더 좋은 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 서로의 가치관, 소통하는 걸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서로에게 더 깊게 빠져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소자리 입장에서는요, 어지간해서는 고백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거절당하면 아프니까. 욕심내지 말고 어색하지 않게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현실 타협을 잘하는 분이라서 사자자리 입장에서 못 참고 고백을 하거나 자꾸 이 사람 마음이 궁금해지거나 상대방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거나 유난히 다른 이성에 비해서 애가 많이 타게 될 수가 있는 궁합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주 카드를 봐서는요, 비견이란 카드가 들어오는데요, 이 비견은요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유난히 편안해서 자꾸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이 일어날 때 많이 나옵니다. 닮은 점이 많은 부분에 주목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아, 나는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로는 유난히 생각이 비슷하거나 얘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동면상련의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거나 서로 친근하고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가면서 특히 두 사람이 서로를 꾸미고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솔직한 있는 그대로 모습, 특히 내가 힘들고 우울할 때 찾게 되거나 가장 기쁠 때 편하게 찾을 수가 있고 밥 한 끼 하면서 내 이야기 솔직하게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의지할 수가 있는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서로를 느낄 수가 있다. 마냥 이성적이고 스파크가 튀기보다는 듬직하고 의지가 되고 어느 순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까지 크게 발전하는 모습이라서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해서 공기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연애운의 상대는 누구일지 힌트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여사제 카드가 보이시고요. 두 번째 카드는 소드 1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완즈 6번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같은 소속이 있지만 그동안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거나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은근히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동료로는 지내고 있지만 사적인 연락은 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고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은근히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예전부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알리기보다는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동료, 친구, 지인 정도로는 지내고 있지만 자주는 왕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 왜 같은 학교인데 다른 반이라든지 같은 반이지만 사적인 대화는 해본 적이 없다라든지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 유난히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느낌이라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전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느껴지거나 저 사람 좀 까칠하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거나 여럿이 있을 때 다 같이 섞여서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카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단톡방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카톡은 안 하는 사람이라든지 서로 연락처는 추가되어 있지만 사적인 교류는 없는 사람이라든지 좀 이렇게 마냥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관계를 친하다고 가깝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직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완즈킹 카드가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카드는 월드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10번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이 봤을 때 누구인지는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얼굴 자체는 자주 볼 수가 있을 만한 관계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라서 지나가면서는 얼굴을 자주 보거나 얼굴 자체는 익숙하거나 뭐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밥은 같은 장소에서 자주 먹는다라든지 여러분이 친숙하게 느껴질 만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일상에서 되게 자주 볼 만한 관계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한테 전혀 마음이 있다고는 전혀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한 사람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잘 둘러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나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좋아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쪽에서 자꾸 이 사람에게 벽을 치게 되거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해버리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랑 좀 더 친해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좀 이성적인 관계로서 인식은 해봐라. 너무 지인이나 같은 동료, 친구 정도로만 관계를 제한하지 마라. 이 사람과 관계 가능성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라고도 카드가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외모와 성격, 연애 성향,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소드 4번이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기사,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은 굉장히 솔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꾸 감정을 숨기거나 은근히 회피 성향이 있거나 성격이 예민한 사람일 수가 있다. 본인의 마음을 쉽게 전하거나 자연스럽게 잘 풀어가거나 하기보다는 꾹꾹 참다가 갑자기 폭발해버리거나 한순간에 좀 예민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알다가도 잘 모르겠는 사람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평온해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되게 까칠해 보이거나 감정 기복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말수가 별로 없는 느낌이라서 그렇지 한번 말을 하면은 굉장히 말빨이 좋아요.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가능한 그런 말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남이랑 싸우거나 껄끄러워지거나 심각한 분위기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씩은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분별 있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모가 되게 특출나게 매력 있는 느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게 기대감이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 아닐 수가 있어요. 표정 변화가 별로 없거나 좀 조용하거나 말수가 별로 없거나 무리해서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대체로 평온한 느낌을 줍니다. 뭐 표정 변화가 뚜렷하거나 잘 웃거나 이게 아니라 대체로 침착하고 일에만 몰두하거나 필요한 말만 하거나 이렇게 말수가 별로 없는 느낌이라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이 크게 외모로서는 인상 깊게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좀 평범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성격은 은근히 일처리가 깔끔하거나 할 말은 면전에 대고 하거나, 그리고 좀 피해주는 거를 싫어하는 느낌도 있어요. 성격이 은근히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애매하게 행동하거나 우유부단하게 굴거나 피해를 주는 건 싫어서 깔끔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한 느낌이 있고, 성격이 좀 급한 느낌도 있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고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할 말 있으면 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좀 은근히 냉정하다, 객관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남들한테는 쿨하게 냉정하게 할 말 하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쩔쩔매거나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거나 그 사람에게는 잘 다가가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감추거나 이렇게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일 수가 있다. 반대로 그 사람이랑 한번 알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굉장히 헌신적인 면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쪽에서는 그동안 짝사랑으로 남은 적이 많거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참고 억제하고 친구로 지내는 정도로 만족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카드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소드 4번이고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완즈 3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소드 5번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지는 굉장히 까마득하게 먼 느낌입니다. 그치만 이 사람 쪽에서는 여러분이랑 가망이 없다, 어차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맺어질 수가 없는데, 어차피 언젠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직을 하게 되거나 못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관계는 좀 많이 멀다, 거리감을 느낀다, 자주 본다 할지라도 안 맞는 점이 많다고 느끼거나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에는 별로 안 친하다라든지 언젠가 멀어질 만한 관계라고 느끼거나, 뭐 예전에 우리가 같은 반이거나 같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직을 하면서 장거리가 되었거나 좀 이럴 만한 가능성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쪽에서는 현재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없다, 마음을 전할 생각이 많이 약합니다. 연락은 올 수가 있는데 친구로서 안부 인사하면서 다가온 느낌이고, 그 이상으로 내가 여러분을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지간해서는 마음을 전할 의사가 약한 분이라고도 카드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카드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10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여왕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컵 2번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예전에 좀 자주 봤거나 여러분이 이 사람 얼굴 보면은 좀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느 정도 연결고리는 있는 사람이라는 힌트가 보여집니다. 알게 된 지 좀 오래됐거나 한때는 뭐 대화한 건 없었지만 자주 얼굴을 볼 만한 관계였다라든지 좀 이럴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내심 이 사람이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뭐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에게는 응원해주고 싶거나 친해지고 싶거나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을 수가 있다. 어딘가 모르게 편안하고 우리가 친한 거 아니지만 호감 자체는 느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쪽에서 뭐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뭐 다가갔거나 연애 감정을 느꼈거나 이러기보다는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씩은 이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챙겨줬거나 뭐 같은 동료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호감 정도는 보여주었을 수가 있지만 근데 그걸 넘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뭐 짝사랑했거나 너무 좋아했거나 이럴 만한 관계는 아닐 수가 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호감 정도는 느낄 만한 관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바보 카드가 보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8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즈킹 카드가 보여집니다.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거나 같은 반이나 같은 회사 정도로 나를 인식했고 일하기 바빴다. 여러분은 나한테 관심이 크게 있기보다는 집중하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거나 다른 사람과 좀 더 친하게 지내거나 이런 모습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고 한 번씩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말 걸거나 다가갔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나를 좋아한다 이러기보다는 여러분이 원래 좋은 사람이라서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일적인 부분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과 얼굴을 보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번씩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챙겨주는 게 있는 관계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 걸 생각이 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이 많고 잘 베푸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게 될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컵 3번이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카드는 컵 시종,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소드 7번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1대1로 친하기보다는 다 같이 이야기할 때 슬쩍 껴서 대화를 하거나 뭐 단톡방이 있다면 거기서 친한 관계지만 사적으로는 친하지 않거나 이런 관계라고 느낄 수가 있고 그치만 빠르면 지금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마음이 있나? 마냥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조금 있나? 이렇게 눈치채게 될 만한 사건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고백을 해오거나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이 뭔가 나를 의식하는 것 같거나 눈이 마주쳤는데 얼굴이 빨개지거나 은근히 나를 기다리는 것 같거나 나한테 아쉬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때는 상대방이 한 달 안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거는 아닐 수가 있다. 고백을 하는 시점은 좀 미뤄질 수가 있다고도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데스 카드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컵 기사.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소드 1번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전부터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지만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을 전해봤자 여러분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끝이 정해져 있다. 뭐 우리가 만약에 기적처럼 사귀게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헤어질 게 뻔하다고 느끼거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굳이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마음을 자꾸 숨기거나 내 마음을 전하지 않고 삼키거나 현실에 타협한 느낌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한다. 사실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데 내심 한 번씩은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꾸 차분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야지, 친구로 지내야지, 동료로 남는 거로 만족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유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여왕제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완즉 5번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이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외모적으로 이상형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고 느끼거나 여러분에게 질투를 느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 거는 게 불쾌하거나 은근히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이고 욕심이 난다고 합니다. 아, 이상형처럼 느껴지고 괜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챙겨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어느 정도 인간적인 호의를 베푼 적이 있는 관계라면 더더욱 이 사람 쪽에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의미 부여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사적인 관계로 발전을 원하게 되는 욕심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키워왔다고도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다정하거나 상냥한 모습을 보일수록 그 모습에 매력을 많이 느껴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포기가 안 되고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에게만큼은 유난히 소유욕을 많이 느끼거나 주변 이성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거나 자꾸 내 사람처럼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가망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자꾸 여러분에게 마음이 접어지지 않고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도 카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더풀 바보 카드가 보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컵 8번 카드가 나오시고요. 세 번째 카드는 매달린 남자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놓으면 그만둘 관계인데 여러분이랑 가망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미련이 자꾸 생기고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과 희박한 가능성을 기대해보게 된다. 여러분이랑 가망성이 약한 건 알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언젠가 여러분이랑 시작을 하게 될 수가 있을까봐, 썸이라도 탈 수가 있을까봐 자꾸 미련을 접지 못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내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혹시 사귀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상대방이랑 사귀게 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교황 카드가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1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소드 2번입니다. 일단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도와주려고 하거나 다가오려고 하거나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비밀 연애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오픈된 관계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꾸 주변에 여러분을 소개해주려고 하게 되거나 주변에 우리가 사귄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 선물을 주거나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 만한 물건을 건네주거나 아니면 약속 자체를 잘 지키려고 하거나 여러분과 만남과 실제 나의 일상 그리고 두 사람이 공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공개 연애를 하는 건 맞지만 마냥 애정적이고 편애하는 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밸런스를 잘 유지할 거라고도 보입니다. 일하는 장소에서는 무난하고 동료로 지내면서도 공개 연애를 하는 모습이고 둘이 있을 때는 유난히 더 잘해주거나 섬세하거나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은 장기 연애를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겠고 특히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만남을 이어간다면 사람 자체가 괜찮다. 이 정도면 결혼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상대방이 오히려 연애보다는 결혼하기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준다면 두 사람이 뭐 빠르게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지라도 나중에 서로 결혼 상대로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귀게 된다면 막상 순탄하게 흘러가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6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컵 2번.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네, 소드 4번입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 같은 인연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난히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 인간적인 호감을 잘 느꼈거나 사람 자체가 괜찮다, 좋은 예감을 느낄 수가 있을 만한 인연성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랑은 스쳐 지나갈 수가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 이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한 번쯤은 말 걸거나 호의를 보이거나 상대방이 좀 더 용기를 낼 수가 있도록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사람이랑 인연 자체는 되게 좋아요. 서로 노력하고 서로를 많이 좋아하게 되고 잘 만날 수가 있는 두 사람이거든요. 서로를 깊게 이해하게 되고 의지할 수가 있는 인연성이 보여지지만, 근데 서로 눈치만 보다가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만한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만한 시점을 제가 추억 카드를 통해서 볼 건데요. 네, 이 사람 쪽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마음이 자꾸 끌리지만 간접적인 제스처만 보이거나 여러분이 헷갈리게 할 정도로 상대방이 자꾸 눈이 마주치거나 애매하게 행동할 수가 있고, 상대방 쪽에서 용기가 나면 두 번째 달 정도 전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올 수가 있는 카드 흐름이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근히 티내고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조금만 이 사람이 용기를 낼 수가 있도록 좀 더 말을 잘 들어주거나 상대방에게 관심 보여주거나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용기가 나게 되면서 두 달 정도 전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오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상대방은 고백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받아주겠지 이런 확신이 있기보다는 답답해, 내가 더 이상 못 숨기겠어, 차라리 그냥 고백을 하는 게 후련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지 않으려면, 연애를 하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반응하고 상대방이 용기 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